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 이제 그냥 많이 쓰는 걸로 간단하게 조건이 이제 참과 거짓이 판정이 안 나는 애들을 조건이라 그러지, 그치? 그래서 조건을 주로 P, Q, R 이런 문자로 소문자로 조건을 주로 표현한다 그랬고, 예를 들면 X는 3의 배수다 이런 거 조건이잖아, 그치? 참이 아니지. 그러니까 X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 X가 진짜로 3이면 3의 배수 맞고 X에 4 들어가면 거짓이 되고, 그지? 그치? Q, X는 뭐 예를 들어 6의 배수다 이런 거 다 조건. 그런데 이제 명제를 보통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앞으로 많이 쓰는 게 이 둘을 이어 붙여서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조건 두 개를 붙여서 앞으로 명제를 더 만들었을 거라 그랬어. 이 둘을 그럼 저렇게 붙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이러면 이제 참거짓 판단이 되거든. 참이야 거짓이야. 3의 배수면 6의 배수다. 거짓이야. 됐냐? 왜? 3의 배수 중에 3 같은 거 있잖아. 3이 6의 배수냐? 아니잖아. 거짓. 됐지? 그래서 명제를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많이 붙였을 거라 그랬죠. 조건 두 개 가지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은 정이라서 좀 이제 외워야 되는 거긴 해. 이건 정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거라 우리는 이제 잘 외워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쳐보자. 이거 정이야, 정의.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정이라는 거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는 의미야.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앞뒤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이거를 역이라고 말해. 명제의 역. 이 명제의 역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바로 저거 이렇게 뒤집으란 소린 거야. Q이면 P이다 라고 쓰라는 소린 거야. 알겠냐? 역이라는 의미가 이래. 자, 그 다음 대우라는 것이 있는데, 대우도 이제 정입니다. 이 명제 기준이야. P면 Q이다 라는 명제에 대우라고 하면 뭘 말하냐 하면 이 P, 이게 Q야. 위에 역은 이렇게 뒤집은 거지. Q이면 P이다. 자, 내가 손바닥을 뒤집는 걸 부정이라고 합시다. 부정. 그럼 대우는 이거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으면 대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부정을 해서 바꾸는 거. 이걸 대우라고 해. 즉 P이면 Q이다의 대우 관계에 해당하는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작성하게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 됐냐? 그럼 이 명제 기준으로 Q이면 P다라는 명제를 기준으로 대우를 때리게 되면 이 명제의 대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상태로 뒤집어서 부정하면 되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얘랑 얘가 대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랑 얘는 그럼 무슨 관계냐?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인데 얘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좌우가 바뀐 관계지. 얘랑 얘도 또 이제 그러면 역의 관계야. 일단 이렇게 보통 이렇게 4개 시계 방향 놓고 정의를 해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다. 정의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을 구하면 Q이면 P이다고.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이 손동작을 기억해. 부정해서 뒤집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됐지? 정의이기 때문에 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됐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끼리 뭐가 좀 있어. 즉 얘랑 이 명제의 대우에 해당하는 요 명제랑은 서로 결속되어 있어. 뭔 소리냐?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100% 얘도 참이야. 그런 관계에 있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대우의 관계에 있는 명제의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됐냐? 이거는 이제 보여줘야지. 왜 저럴까? 보여줘야지. 왜 저런지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말한 거. 만약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럼 이게 집합에서는 어떤 관계라 그랬냐? 내가 막 이렇게 사람 그림까지 그리면서 말해줬는데 장풍을 쏘듯이 얘가 참이면 집합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P가 화살표 Q이니까 P가 Q 안에 들어가는 그림. 어떻게든 잘 하나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그랬지. 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그럼 이런 관계란 얘기고, 또는 P가 Q 안에 들어간다. 화살표 다이빙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연상하면서 요 그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맞아? 그런데 이건 실은 다 집합의 성질에서 오는 거야. 봐봐. P랑 Q랑 관계가 Q가 잡아먹는 관계면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은 반대 관계라는 얘기 기억나? 이건 그림을 봐봐. 봐봐. P가 Q보다 작지? 그런데 P가 아닌 외부 영역을 생각해보면 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P가 아닌 부분이지.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빗금 치고 있는 부분이 P가 아닌 부분이지. P가 아닌 부분이랑 Q가 아닌 부분이랑 살펴보면 Q가 아닌 부분은 여기잖아. 자,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더 이기냐? 노란 게 더 넓어. 그림으로 확인해봐. 맞지? 그래서 이게 집합의 성질에서 말했던 거야. P랑 Q랑 관계가 Q가 잡아먹는 관계면 만약 그걸 여집합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반대로 P가 이 P 쪽 여집합이 더 넓어지는 관계다라는 거. 요건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증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거야. 맞지? 지금 봐도 알 거고. 됐냐? 그런데 이걸 다시 명제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거든. not Q가 not P에 들어가는 관계지. 즉 요게 참이다 이런 관계잖아. 그래서 집합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P면 Q란 명제가 참이면 집합에 의하여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끼리는 얘가 참이면 100%야. 얘도 참이고, 얘가 구라면 얘도 구라고, 이런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럼 역은요, 이건 얘가 참이면 얘는요, 그거는 몰라야. 알 수 없다. 그때그때 달라. 관계가 없어.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대우는 100% 똑같아. 지금 요 원리에 의해서. 알겠냐? 그래서 저 대우 관계는 잘 알고 계시기 바래. 이 참 거짓 판단할 때.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요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 풀 때도 있을 거야. 이제 앞으로.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정하는 거랑 그대로 또 연계가 될 거니까 잘 봐봐.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해라. 하나씩 띄워놓고 천천히 해볼게. 자, 일단 얘가 명제인가 아닌가부터 파악해볼까? 명제 맞죠? 이면 요거를 이제 P라고 합시다. P이면 Q이다. 명제 모양 맞지? 됐지? 그럼 이 명제의 역을 말해라 라고 했잖아. 그럼 역은 뭐라고? P면 Q이다의 좌우를 바꾼 게 역이라 그랬어. Q이면 P이다가 역이라 그랬어. 그대로 써주니까 얘 먼저 써야 되는 거지. 아이씨.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면 P이다. 그대로 써주면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명제의 역을 쓴 겁니다. 됐냐? 뭐 역과 대우는 어차피 정의라 외워야 되는 거라 왜 뒤집힌 게 여기에요가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 됐냐? 됐지? 이게 여기야.
자, 그럼 대우도 써볼까? 즉, 대우는 이제 이 명제를 부정하고 부정해서 뒤집기까지 하는 거다. 즉,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형태로 작성해야 대우야, 대우. 자, 그럼 이 명제의 대우. 자, 요거를 부정해야 되지. 부등식은 부정하는 방법은 아예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지. 아예 부등호 방향을 완전 반대로. 등호가 있으면 떼고 없으면 붙이고. 이거이면 자, 그 다음 이거 부정할 때 내가 저기 저 그리고 저것도 부정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부정하면 요렇게 되고 이거가 아니라 이제 또는으로 바꿔야 되고 요렇게 해주면은 정확하게 대우를 쓴 겁니다. 이 명제의 대우, 이게 여기고 이게 대우야. 됐지? 그래서 참 거짓을 파악해라. 이거는 이제 그냥 자네들이 기존에 알던 수체계나 지식을 이용해서 파악하면 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 문장도 이 자체도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요. 됐냐? 그럼 볼 필요도 없어. 이게 참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참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문제 보면 참 맞지. 무언가 두 개를 더했더니 2보다 작대. 그 말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뜻이잖아. 맞아? 얘가 참이면 볼 것도 없이 얘는 참입니다. 그래서 역은 그때그때 달라. 이건 다시 봐야 돼. 이건 그때그때 봐야 돼. 자, 둘이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그냥 생각해서 푸는 거야.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드시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대.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구라지 구라. 거짓이지 거짓. 왜? 3 넣고. 뭐 예시 얼마든지 5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거짓이잖아. x가 5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2를 넘길 수 있는데 뭐 하나는 1보다 작아도 되잖아. 그렇지? 거짓. 자, 아까 명제, 역, 이 거시기를 알려면 일단 PQR부터 파악해야 돼. 얘가 P겠네. P이면 요 부분이 Q죠. 됐지? 됐지? 자, 그럼 보자. 역 구하면 역. 바로 써보자. 역은 이제 아예 좌우만 바꾸면 되죠. 얘를 맨 앞으로.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면 저 노란 거. 얘도 2가 아니다. 이게 역이야. 자, 대우는 그러니까 뒤집어서 부정, 이걸 부정하면 대우죠. 자, 이 위에 거 보면서 하자. 위에를 부정합시다. 또는도 부정해 준 거 보이지? 얘 부정하면 x, y는 2이다. 실제 증명할 때 많이 쓰여.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 풀 때. 봐봐. 처음 이 문장 봐봐. 이거 보고 야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그럼 되게 애매할 수 있거든. 왜냐면 곱해서 2가 아니면이라서 아니 곱해서 2가 아닌 게 한두 개야? 졸라 많아.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하기가 되게 애매한 문제.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참 거짓을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대우법을 이용하면 돼. 즉 얘는 이걸로 보니까 헷갈리잖아. 그럼 이 문장에 대우 쓴 거 봐봐. 이거 봐봐. 얘는 쉽잖아. 할 일이 명확하잖아. x가 1이고 동시에 y가 2이면 곱하면 2다. 맞잖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 x가 1이고 y가 2면 곱하면 2지. 그렇지. 1 곱하기 2는 2. 대우로 얘가 참인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직전 요거 또 참인 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야. 됐냐? 됐지? 실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네들이 OX 퀴즈 푸는데 시험 때 기억, 니은, 디귿 푸는데 니은 이래놓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맞을까 틀릴까 동그라미 X 칠 때 대우를 써서 판단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럼 얘도 봐. 지금 이 문제 보면 얘도 지금 파악해야 되거든.
얘도 지금 파악해야 되거든. 이제 역은 이제 별개니까 0만 딱 놓고 봅시다. 이거는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2가 아니면 곱하면 2가 아니다라고 주장 중이거든. 이건 참이냐, 거짓이냐? 이대로 파악하기 애매하면 얘도 얘 안에서 이 문장의 대우를 이용할 수 있어.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고 부정해서 뒤로 보내서 하여간 이런 P면 Q이다, 뭐이면 뭐이다라는 형태의 문장을 참거짓 유무를 판단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대우를 이용할 수 있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려고 했는데 이대로 보기가 애매하면 또 이거에 대우를 써서 볼 수 있다. 됐냐? 참이야 거짓이야. 곱해서 2면 반드시 둘 다 x가 1이거나 y가 2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틀렸지. 아니 곱해서 2가 되는 게 뭐 어디 한두 개냐? 4 곱하기 2분의 1도 2고 막말로 2 곱하기 1 xy 바뀌어도 되는데 무슨 근거로 이거라고 확정하는 거야? 거짓이야. 얘가 거짓이니까 얘도 거짓이야. 됐냐? 됐지?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넣어봅시다. 내가 P면 Q이다 명제할 때 이거 배경 까는 거 조심하라 그랬어. 얘는 지금 그 P, Q 그런 거 아니야. 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배경 깐 거지. 그냥 집합에 대하여 배경 깐 거야. 쟤는 뭐 딴 거 뭐 P, Q 막 부정할 때 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정 명제에서의 P, Q 역할은 요거네. 얘가 P이고 P이면 Q이다. 지금 요렇게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얘도 한번 해봅시다. 역을 쓰게 되면 알겠냐? 이 좌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역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이면 합집합이 B다. 얘가 역이고요. 저의 대우는 이제 부정까지 해서 뒤집어야 되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되겠네. 됐지? 그래서 참 거짓 판단을 합시다. 즉 얘가 참인자 거짓인지를 보든가 얘가 보든가 둘 중 하나 제일 보기 좋은 거 보면 되고 당연히 얘가 별로야. 하여간 수학에서 아니다인 애들은 별로야. 다 아닌 게 너무 많아. OX 퀴즈 판단을 할 때 이걸로 얘는 지금 그냥 이 본 명제 자체를 이대로 보는 게 낫겠네. 이대로 보고 합시다. 자, 합집합이 B다. 이거 계란 후라이 그림이지. 이거 어디가 바깥이고 어디가 안쪽이야? 이거 바깥에가 B인 그림이죠? 되냐? 따라서 얘 자체가 이 뜻이고 그럼 얘는 맞네. 참이네.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도 참이고. 됐지? 역은 맞나? 얘는 지금 역도 성립하지. 이건 지우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아예 먼저 B가 A를 잡아먹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고 그러면 합집합은 B다 라고 써있는 건데 지금은 이것도 맞네. 둘 다 맞네. 본명제도 맞고 역을 취했는데도 맞네. 됐지? 이렇게 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장. 자, 명제의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해라. 뭐 일단 문제를 좀 봅시다. 봐봐. 다음 명제 P이면 Q이다가 되어 있고 얘가 참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A의 최대값 구하시오. 문제는 이거거든. 이게 다거든. 앞으로 항상 자네들이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이거 참이래. 더한 게 3보다 크면 X는 A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크다 또는 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이 문장이 참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 자체로 내가 이걸 뭔가 힌트를 뽑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대우를 쓰는 게 나은지 그냥 항상 판단을 해봐야 돼. 즉 이렇게도 나보고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뭔 식을 내가 써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감이 안 온다. 그럼 대우도 써봐. 대우도 써보라고. 자,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자. 부정해서 앞으로 보낼 거니까 부등호 방향 완전 반대로 해. 이거 그리고라고 바꿔야 되고 요거도 부등호 방향 완전 정반대 방향의 등호까지 완전 반대로 해줘야 되지.
자, 대우를 쓰게 되면, 자, 노란 거는 이제 저게 아니다니까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을 완전 반대로 하면 되겠네. 요래 놓고 다시 봐봐. y는 2보다 작거나 같대. a는 몰라. 요 a는 뭔지 몰라. 근데 더하면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몇이겠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대치가 3인 거지. 됐냐? 물론 이거 약간 부등식을 이렇게 덧셈처럼 등호처럼 이렇게 풀긴 했지만 실은 정확히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a 값은 따지면 그러니까 뭐 숫자를 좀 넣어보던가. a는 0이어도 돼.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더하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지. 그치? 참이 되게 하는 a의 범위는 실은 0이어도 돼. 마이너스 1도 돼.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러면 안 되죠. y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도 2보다 작거나 같으면 3이 아니라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즉 여기 A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가장 큰 경우는 딱 3 찍었을 때를 말하니까 최대값은 1이구나 라고 그냥 해석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됐냐? A가 1이어야 정확하게 딱 최대까지 찍을 수 있지. 1보다 작아도 돼. 정확히는 이거죠.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됐죠? 3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됐냐? 그래서 실은 여기 명제를 뭐 대우를 하고 뭐 역을 하고 그거는 뭐 하면 외워서 하는 거니까 그건 어차피. 근데 문제는 결국 이런 부등식 풀이에 약하면 여기를 못해 잘. 부등식 풀이나 이런 게 약하면은 조금 헤맬 수가 있어. 됐죠? 그 다음. 자, 앞에서 아까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3단 논법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3단 논법도 하나도 어려울 거 없다. 이해하기 쉬울 거야. 아, 진짜. 뭐야. 다시. 자, 3단 논법. 안 어려워, 이것도. 3단 논법.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자, 잘 봐. P면 Q이다가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래. 그 다음,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도 참이래. 그럼 P면 R도 참이다. 이게 3단 논법이요. 그러니까 약간 사다리 타기라 부르는데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니까 P이면 Q이면 R이다. P이면 R이 참이다. 이런 느낌이야. 됐냐? 뭐? 왜요? 집합으로 바꿔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성립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집합으로 바꿔보자. P이면 Q가 참이다.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P가 Q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인 거지. 이런 그림인 거지. 그림 그려보자. Q 안에 P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인 거야. 자, 그 다음 이거는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Q가 R에 들어가는 그림인 거네. 다시 그려보면 R 안에 Q가 있는 그림이네. 됐냐? 자, 근데 이 두 그림을 잘 합체해 볼 수 있겠냐? 왜냐면 여기 Q가 지금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을 하나로 합체해 보면 지금 누가 대빵이야? R이 제일 크지. R 안에 Q가 있고 Q 안에 P가 있는 이런 그림이니까 결론 R과 P를 보면 P가 지금 R에 들어갔잖아. 맞잖아. 됐지? 졸라 단순하죠? 3단 논법 사다리 타기라 그래. 화살표 따라가는 거. 됐냐? 그래서 3단 논법도 문제 자체는 뭐 헷갈리는 것만 조심하면 사다리 타기 문제다 생각하면서 잘 풀어주면 되거든. 바로 문제 볼게. 봐봐. 대신에 이제 자네들은 대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요거 힌트들을, 자 봐라. 지금 이게 힌트가 야 이거 힌트가 몇 개로 보이냐? P면 Q이다와 not R이면 not Q다가 참이라고 줬거든. 힌트가 2개로 보이냐? 아니야, 4개야, 4개. 힌트 지금 4개야. 왜 4개인가요? 다시 써볼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지금 여기 쓰고 있는 명제는 다 참이라고 그랬어.
P면 Q가 참이래. 그럼 자연스럽게 대우도 참이라니까? 무조건 본 명제가 참이면 그것에 이렇게 하는 거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참인 명제 하나당 앞으로 계속 보너스로 힌트 하나씩 더 있는 거다. 자, 그럼 요거도 not R이면 not Q가 참이래. 그럼 이것도 대우를 쓰면 부정에서 좌우를 바꾸면 Q이면 R이다도 참이야. 지금 우리의 손에 힌트 4개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4개 가지고 있는 거야. 됐냐? 이 4개 가지고 사다리 타기 가능한 거 찾는 거다. 찾아보자. 기억부터. P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어쩌고저쩌고 가서 R에서 딱 끝날 수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일단 P에서 출발은 되나 봐야 돼요. 여기 출발 돼. 자, P에서 Q로 갔다. 자, Q에서 이어받을 거 있냐? 아, 여기 있다. 그대로 이어받아서 R까지. 즉 P에서 출발해서 R까지 갈 수 있네. P면 R이다. 참이네 이거. 이런 거다. 사다리 타기야. 그치? 길이 없거나 막히면 바로 그냥 땡인 거야. 자, 니은. not R이면 not P다. not R에서 일단 시작해야 되네. 여기 있어. 시작은 할 수 있어. 시작. not Q로 갔네. 자, not Q에서 여기에도 not Q가 있어서 이대로 이렇게 환승할 수 있지. 환승해서 not P까지. 아, 마치 너네들 지하철 환승하는 그런 거야. 여기까지 갈 수 있네. 됐냐? 니은도 참이네. 됐지? 디귿해보자. not P에서 not R로 가나? not P? not P? 야, not P에서 타야 되는데 없어. not P에서 출발을 못해 지금. 맞아? 따라서 디귿은 땡. 자, 이 땡을 오해하지 마라. 거짓이라서 X를 이 명제가 거짓이라서 지금 X를 친 게 아니야. 알 수 없음이야 그냥. 이 정보 가지고 얘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음이라서 X를 친 거지. 거짓인지 몰라. not P에서 출발하는 게 없잖아. 따라서 이거는 참인도 아니야. 거짓 알 수 없음 그냥. 아, 항상 참인 거 고르라니까 디귿은 따라서 땡이지. 자, 그 다음에 리을은 not Q이면 not, 야, 여기 그대로 있어. 아, 아까 처음에 요거 대우 쓴 거네. 리을은 뭐 대놓고 있죠. 그 다음 Q이면 not R이다. 여기 Q 출발해. Q 출발은 가능하네. 그러면 R에서 끝나지. not R로 가야 되거든. 그럼 R에서 뭐 이어받을 거라도 있냐? 막혔어. Q이면 R이다 간 다음에 없어. not R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됐지? 이게 3단 넘퍼. 됐냐? 뭐 간단하지. 좋아. 그럼 그 다음 오늘 뭔가 막 좀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고 특히 여기 필요 충분 조건도 좀 많이 헷갈릴 거라 여기 잘 봐. 자, 지금 명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통 명제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잖아. P면 Q이다. 그래서 이 명제는 얘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명제는 거짓일 수도 있어. 항상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명제는. 그치? 문제 보고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참인 명제, 너는 거짓인 명제. 그치? 이때 매번 명제 P면 Q이다 써놓고 참 하기 귀찮으니까 이놈의 수학자들이 또 귀찮으면 기호 만들거든. 참인 명제를 앞으로 화살표를 2줄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즉 저렇게 써있으면 저거 참인 명제인 거야. 됐냐? 뭐 새로운 기호, 대단한 기호는 아니니까 뭐 그렇구나 참 별걸 다 만드네 하시면 된다. 됐냐? 참인 명제는 앞으로 저렇게 2줄 또는 2줄로 그어져 있는 저런 명제는 아 참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이때 다음과 같이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위의 관계를 가지고 P 입장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게 입장에 따라 바뀌거든. 만약에 Q는 이라고 Q 입장에서 이 저 식을 설명을 하게 되면 얘는 이건 필요조건이라고 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당연히 말로 보면 졸라 그러니까 일단 왜 필요 조건이고 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지 왜 저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첫 번째 보여줄 거고 두 번째 화살표 보내는 방법은 이제 내가 알려준 대로만 따라하면 돼. 그냥 따라해. 알겠지? 일단 왜 이름이 저 따구로 붙었는지는 뭐 간단하게 보여주긴 할게. 집합으로 좀 바꿔봅시다. 얘가 참이면 요 P이면 진짜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이게 포함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P가 Q 안에 들어간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런 포함 관계라는 거지. 저 명제가 참이란 얘기는 이런 관계라는 거지. 됐냐? 그냥 색깔로 봐. 그래서 그냥 잠시 이해를 위해 여기다 내가 좀 예시. 이걸 예를 들면 자동차 있지? 면허증. 파란색 Q를 면허 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노란색 Q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칩시다. 됐냐? 그럼 뭐 포함 관계 이렇게 되지. 그치? 면허 땄지만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저요. 나 운전 안 해. 면허 있어. 운전 안 해. 싫어. 귀찮아.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왜 이런 식으로 붙었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자, 이거부터 봐봐. 내 색깔로 구별해 놨지? 이거부터 보자. 이거부터 보자. 파란색은 노란색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가 이제 그런 거야. 이 면허를 따는 것은 운전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런 의미인 거야. 됐냐? 운전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 그치? 면허 따는 거는 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런 의미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름이 저 따구로 붙었구나. 뭐,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건 입장이 바뀌었지. 운전, 노란색 집단, 운전하는 사람은 이미 면허를 따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면허를 갖추고 있을 거 아니야.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운전을 하겠지. 뭐 그런 의미인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름이 저런 식으로 붙은 거야. 알겠냐? 이름은 왜 저 따구로 붙었는지 대충 감은 오죠? 그냥 하나의 예시를 살짝 든 거야. 그럼 이제 화살표 보내는 법을 알아야 되겠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할 일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거든. 저거 막, 우리 국어, 한글의 장점이자 단점. 영어처럼 막, 영어는 이게 자리가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그러지 않아? 이게 다 고정돼 있잖아. 그지?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되잖아. 이런 거 안 되잖아. 영어는 안 되잖아. 아니야? 내가 잘못 배웠냐? 내가 잘못 알고 있냐? 영어 순서 바꿔도 되냐? student, am, I 뭐 이래도 되냐? 영어는 안 되잖아. 한글은 되잖아. 학생이다 나는 뭐 이런 거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짜증나거든. 이게 만약에 항상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그냥 외우기라도 하라고, 야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보내라 이러면 되는데, 저게 말은 계속 바뀌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어, 한글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을 때 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그거 연습해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참인 건지 보내는 법만 익히면 되거든. 아까 전에 뭐 충분 조건이 왜 이름이 충분 조건이고 왜 필요 조건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그 설명 잠깐 한 거고, 결론은 너네들이 이런 거 화살표 보내는 법을 익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나를 잘 따라 하십시오. 이게 결국 이걸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돼. 은은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주어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형태로만 주어져 있으면 주어 찾기가 쉬워. 근데 지금 방금처럼 요게 내가 지금 P라는 주어 뒤로 빼가지고 숨겨놨지. 그러니까 여기에 은은이가가 안 붙어가지고 헷갈리거든.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요 문장을 먼저 찾아라. 이 말은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거든. 뭐뭐이기 위안이 붙어있는 요 자식 있지. 걔 말고 딴 놈이 주어입니다. 됐어? 뭐뭐이기 위안, 이 문장을 먼저 찾으라고. 즉 예를 들어 이 문장부터, 즉 얘는 Q이기 위안이 있는 걸 보고 너네들이 Q가 떨거지구나. Q를 뒤쪽에 보내. P를 앞에다 써. 얘가 지금 메인이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면 이 메인 기준으로 화살표를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럼 이거 봅시다. 이 말은 P이기 위안이죠. 그럼 이거는 P가 지금 떨거지야. P를 뒤쪽에 보내. 중요한 건 Q가 메인이야. Q가 주어야. 즉 Q 기준으로 P로 조건이면 화살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냐? 자, 같은 거야, 같은 거. 좌우만 바뀌었지. 됐어? P로 조건, 충분 조건, 화살표 보내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야. 뭐뭐이기 위안이 붙은 게 Q네. Q가 뜰 것인가 봐. 얘가 지금 메인이네. 메인이 뭔지, 주어가 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면 얘가 쏘는 거야. 근데 P로 조건이잖아. 받아야 돼. 요렇게 화살표 보내면 된다. 됐지? 그냥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화살표 보내는 법은 그것만 정확하게 잘 보내시면 돼요. 자, 화살표 보내볼까? not R은 Q이기 위한, 얘가 그냥 보조구나. 메인은 not R이네. 그럼 이제 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충분 조건이니까, 쏴야 되는구나. 이렇게 화살표 보내시면 됩니다. 화살표 보내는 법만 알면 돼, 여기는. 됐지? 이걸 충분 조건,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거는 헷갈릴 일이 없을 거야. 왜? 명제 중에 P이면 Q이다도 참인데, 그거에 여긴 Q이면 P이다도 참인, 쌍방 참인 애들이 가끔씩 있었지. 그런 애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쌍방 조건, 쌍방으로 화살표가 가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겠지요. 양쪽 다 된다. 양쪽 다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됐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쌍방 통행. 집합으로 따진다면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되는 거. 즉 다시 말해 집합에서는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지. 됐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쟤는 뭐 화살표 보내는 게 헷갈리진 않을 거야. 됐냐? 자, 다시 우리 명제하던 거야. P가 이거네. Q가 이거네. 자, 이게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참이냐? 이렇게 참이냐? 이렇게 참이냐? 헷갈릴 땐 집합처럼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이거밖에 없네. 근데 Q는 저거 뿔마이잖아. 누가 더 커? P가 안에 들어가는 관계야. 맞아? 즉 P가 Q 안으로 쏙 들어가는 관계인 거다. 이렇게 절대로 헷갈리지 말도록 해.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말을 할 때 문제를 잘 보면서 대답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보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다면 뭐야? P가 메인이어야 하지. P가 메인인 상태에서 화살표를 보면 쐈거든. 충분 조건이요 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동일한 상황이라 그래도 문제에서 만약에 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P이기 위한 Q가 메인이네. 그럼 Q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Q가 메인이기 때문에 Q 입장에서 봐야 되고, Q 입장에선 화살표를 받았거든. 그럼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아까 필요 충분 조건 자체는 뭐 어차피 뭐 약간 외우는 느낌으로 이러면은 화살표가 일로 가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런 거는 그냥 공소 1에서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수체계에 대한 성질들이 잘 돼 있어야. 아니, 화살표 보낼 줄 알아야 풀 거 아니야. 화살표 보낼 줄 알아야 풀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는 뭐 그림이라도 그려보던가. 뭐 노란 걸로 합시다. 수직선으로 따지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보면, 그러니까 얘를 못 풀어, 얘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예를 들어 x를 넘겨볼까?
야,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붙으면서 떨어졌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절대값 음수라고 말하지. 그리고 0은 포함되는 거지. 0인 경우는 언제나 성립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공수원에서 했던 부등식 때문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거 어렵다고 하는 건 좀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 오해는 하지 마. 이건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아직 기본 까먹어서 그런 거지. 더해서 0이란 소리는 0 당연히 되지. 0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음수여야 되잖아. 얘가 만약에 양수면 절대값 그냥 뺏겨져가지고 x 더하기 x 하면서 2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항상 0이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이 q 조건은 절대값 해석에 의하여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기 때문에 q는 그럼 여기 수직선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노란 게 파란 거로 들어가니 파란 게 노란 거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누가 더 쪽수가 많을까 생각하면 파란 게 뭐 한 개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 개 더 있어. 0 더 있잖아. 저긴 0이 없잖아. 여긴 0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파란 게 노란 거 잡아먹습니다. 됐냐? 따라서 노란 게 요 P가 Q 안에 들어간다가 참인 거야. 됐냐? 됐지? 그러니까 화살표는 잘 보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얘는 1번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도 잘 봐야 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지. 뭐뭐이기 위한 붙어있는 게 Q니까 P가 지금 메인이네. P 기준으로 이 문제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파악 잘 해주시면 되고, 그럼 P 기준으로는 화살표를 쐈기 때문에 1번은 최종 충분 조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됐지? 자, 2번도 해봅시다. 일단 공수 1에서 하던 거잖아. 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란 얘기는 이건 반드시 둘 다 동시에 0일 때만 가능한 거지. 됐냐? 왜? 이게 복소수면 아닐 수 있지. 복소수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면 얘네들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둘 다 0이어야 하는 공수 1 때도 계속 하던 기본적인 수의 성질들 중 하나입니다. 그지? 따라서 지금 2번은 결국 똑같죠? 완전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쌍방 화살표가 다 되는 거네. 얘가 이제 쌍방 화살표가 다 되는 거네. P면 Q이다도 되고 Q이면 P이다도 되고 양쪽 다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헷갈릴 일이 없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약간 중학교 도형 상식 물어보는 거네. 야, 어디로 들어가? 이거야? 어느 거야? 이거 중학교 도형 상식 물어보는 거네. 누가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던가, 집합으로. 누가 더 쪽수가 많아? 이등변 삼각형이 더 많아? 두 변의 길이만 같은 삼각형이 훨씬 많고 그 중에 이제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정삼각형 이렇게잖아. 그치? 즉 정삼각형이 안쪽입니다. 파란 게 좀 더 작아. 정삼각형이 안쪽, 이등변 삼각형이 제일 많습니다. 다시 말해 파란 게 노란 거로 들어가야 돼. 파란 게 노란 거로 요렇게 들어가야 돼. 됐냐? 파란 게 노란 거 안에 들어가는 거야. P 기준으로는 화살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필요 조건이네. 필요 충분 조건 화살표 보내는 건 내가 알려준 대로 뭐뭐이기 위한 찾아서 딱 그거 하면 돼. 근데 공수 1 쪽 잘 안 돼 있으면 이거 화살표를 못 보내. 됐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맞아 이런 성질이 있었다는 거 까먹었다면 잘 알고, 이거도 까먹었었네. 맞아, 절대값은 이렇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였지? 이러면서 자꾸 다시 잘 새겨놓도록 해라. 됐지? 시험 끝났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고등학교 때는 공수 1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수 2도 다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화살표만 보내면 이젠 집합 문제랑 똑같아지겠네. 자, 이거는 그냥 평범한 말 하고 있어. P와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대문자 Q 일반적인 세팅을 하고 있지. 요거만 화살표 잘 보내보자. 자, not Q 이기 위안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메인이 not P가 메인입니다. not Q 준비.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면 받아야 되네. 요렇게 참인 거네. 됐냐? 자, 다시 좌우 깔끔하게 써줍시다. 즉,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필요 조건. 됐지? 그럼 이대로 쓸 수도 있고 언제나 대우는 보너스. 얘도 참일 거야. 대우 써도 참일 거야. 둘 다 알고 있는 거야. 둘 중에 쓰기 쉬운 걸로 좀 볼까? 아무래도 그림 그리긴 얘가 더 편하지. 이걸로 그립시다. Q가 P를 잡아먹는 그림. 전체 집합 세팅.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하고 이제 다시 집합 문제 풀면 되겠네. 1번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냐. 자, P의 여집합 이거 부위별로 번호 붙일게. 번호 붙여서 해보자. 이번엔 색칠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영역별로 1번 구역 여기 있는 도나스 부분을 2번 구역 외부 영역을 3번 구역이라고 쳐봅시다. 자, 옳은 거 찾으러 가자. 1번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냐 그랬어. 자, P의 여집합 몇 번이야? P의 여집합이면 1번 아닌 2번과 3번 영역이지. 얘가 색칠되는 곳은 2번과 3번 영역이야. Q는 어디야? 1번하고 2번이잖아. Q는 1번하고 2번이야. 포함관계 안 되죠. 완전 쏙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는 1이 있고 여기는 3이 있고 엇갈려. 맞아? 안 들어가네. 포함관계 안 돼. 마찬가지. Q의 여집합과 P. Q의 여집합은 3번이야. P는 1번이야. 뭐야? 전혀 아무런 포함관계 없어. 3번 같은데? 이거 대표적인 거 아니냐? 그렇지? 교집합. P와 Q의 교집합이 뭐야? P와 Q의 교집합이면 1번이지. P는 1번이지. 같다. 맞네. 됐냐? 자, 다음 두 조건. P와 Q 나와 있고 요거 받아 써야 되겠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Q이기 위한 Q가 떨거지야. P가 메인이네. P 기준으로 충분 조건이니까 써야 되는 거구나.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 확인했고.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립시다.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네. 자, 씁시다. P의 범위는 그냥 쓰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Q는 절대값이다. 야, 오랜만이네. 오랜만이 아니라 간간히 나왔지. 이러면 이거 양수라고 A가 나와 있으니까 이러면 이거 범위 요렇게죠. 됐지? P가 Q 안에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됐나? 수직선에다 그립시다. 자, 얘 그릴 때 주의사항은 이거 중점이 0인 그림이야. 맞지? 가운데가 0인 상태로 대칭으로 이렇게 잡히는, 색칠해서 이렇게 잡히는 구간이지. 자, 이 안에 얘가 들어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5니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아마 마이너스 2쪽이 이제 조금 더 원점에 가까울 거고 5가 좀 더 이렇게 잡힐 거야. 따라서 여기만 보면 되네. 저 짝은 안 봐도 되죠. 그냥 여기만 포함관계 이러면 안에 들어오는 거지. 등호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둘 다 색칠이라 밟아도 되지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홍수원에서 기말고사 때까지 하던 딱 부등식, 1차 부등식 수직선 놀이 하는 거지. 그치? 항상 이렇게 양 끝에 문자가 하나로 잡혀 있을 때는 중점 또는 길이 확인하라고 그랬어. 길이. 자, 다음. 자, 다음 요 2번 해봅시다. 자, 2번도 잘 봐봐.
Q라는 말은 안 썼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름 좀 붙입시다. 요걸 P라고 하죠. 이걸 Q라고 합시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지금 Q이기 위한, 얘가 보조고 얘가 메인이야. P가 메인이고 Q가 뜰거지. 필요 조건이면 메인이 받아야 되겠네.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네.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야. 됐냐? 그대로 써줍시다. Q이면 P이다야. Q이면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다. 이면 Q이면 P이다가 지금 참이라고 써들고 있는 거다. 이게 참인 거야. A 구해라. 됐냐? 근데 되게 불편하게 답혀있지. 0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0이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참이라 그랬으니 뭐도 생각해? 대우. 대우 씁시다.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 그럼 x 더하기 3이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대우 얘 부정해서 뒤로 보내야지. 자, 이러면 이제 풀기가 편해졌네.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겠지, 이러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즉, 이거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거이다. 자연스럽게 a 값 나오고 끝이네. 아하, a 값은 4. 됐지? 어떤 명제를 내가 참 거짓 판단을 하는데 명제가 되게 막 뭐 이상하게 생긴 것 같으면 배우도 써보고 언제나 이제 이 작업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수 a 값은 4. 됐지? 443번 밑에 하나만 더 해볼게. 화살표 보내기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머지는 앞에 명제 풀던 거, 집합 풀던 거랑 똑같아. 자, 조건이 3개가 나와 있죠. P 조건이 지금 이거 또는 이거. 그 다음 Q 조건이 이거. 색깔도 다 쓰자. R 조건이 요런 상태다 지금. 됐죠? 조건 3개 있어. 그 다음 이거 보내볼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P이기 위한이 붙었기 때문에 P가 뒷자, Q가 메인. 필요 조건이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됐냐? 그 다음 R은 P이기 위한, 즉 P가 이번에도 뒤로 빠지고 R이 메인이 되고 R 기준으로 충분 조건이니까 써야 되는구나. 됐냐? 자, 그대로 색깔 입혀서 정리 좀 해볼까? 즉 이거는 P면 Q이다가 참인 거지. P이면 Q이다. 파란색. 이렇게야. 그 다음 이거는 R이면 P이다네. R이면 P이다. 자, 정리 끝났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자, 그럼 이게 연결도 되네. 지금은 딱 해놓고 보니까 이게 연결되네, 연결해 놓자. 저렇게 먹히나 보다. 됐냐? 그러니까 대빵이 누구야? 누가 제일 이거야. Q야, Q. Q가 지금 제일 넓은 영역이야. 그리고 위에 부등식들 생긴 거 보면 수직선에서 놀아야 되겠지? 수직선에서 놉시다. 대빵 먼저 그려. 대빵 먼저 큼직하게 먼저 그려. A보다 크다. 여기쯤 잡자. 대빵 먼저 그려줍시다. 이제 노란 거랑 하얀 거랑 다 이 안에 쑤셔 넣으시면 됩니다. 됐냐? P 넣자, P. P는 그럼 P가 이제 범위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잘 넣자. 그냥 넉넉하게 자리 잡고 넣어. 요렇게.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러면 뭐 어쨌든 파란 거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그림.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생각해. 하얀 거를 노란 거 안에 넣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따로 그려보면 B에서 올라와서 구멍 뚫려서 요렇게 가는 영역이잖아. 맞아? 그치?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 노란 거 안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디다 넣어야 될까? 얘를 노란 거 안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B는 여긴 올라가면 안 된다. 니들이 여기에다 잘 놔봤자 여기 중간에 노란 게 아닌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지금 하얀 게 노란 거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갔어. 여기 중간에 한번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이거 집어넣으면 무조건 얘는 이쪽에 놔야 되지. 이래야 완벽하게 노란 거 안에 하얀 게 들어가지.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 됐냐? 자, 배치는 다 끝났으니 이제 부등호, 인접한 영역끼리 부등식이나 세우러 갑시다. 여기부터 할까? 요거 두 개. A랑 마이너스 2랑 대소관계 이렇게 되는 그림. 등호 들어가도 되냐? 둘 다 구멍이라 밟아도 돼. 어쨌든 삐져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등호 들어가겠네. 됐냐? 됐지? 그 다음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끝. 요거랑 요거. 됐지? 됐죠? 자, 다음 명제. x제곱이 100보다 크면, 그러니까 p면 q이다야. 참이 되게 하래. 그런데 여러 가지로, 뭐 얘야 뭐 그렇다 쳐. 이게 애매하거든. k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네들은 이 명제를 p면 q이다 그 자체로 볼 건지 대우로 볼 건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대우로 한번 써볼까? 대우로 쓰면 어떻게 돼? x가 k이면 x제곱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 야,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그치? 왜?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되는 게 편해. 이게 등호가 아니다 그러면은 가 아니다는 너무 많거든. 그치? 이게 편해. x가 k이면 이거다. x에 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k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건 이제 부등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잖아. 됐지? 이렇게 되는 정수 k개수 구해라. 야, 이 안에 정수 몇 개야? 또 다 세다 틀려라. 응? 1부터 10까지 10개. 반대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 10개에다가 중간에 0 하나 포함하면 21개겠네. 됐지? 자, 어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다음과 같다. 뭐 되어 있고,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해서 이걸 이제 자네들은 다음 시간까지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자연스럽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된다. 이렇게야, 그치? 자, 그럼 보자. p면 not q이다. not q니까 지금은 이건 q잖아. not q 좀 따로 구해놓자. not q면 이거 절대값의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꾸면 되죠. 됐냐? 자, 그럼 이거 이제 절대값 풀자.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작거나 같다, 가깝다 상상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있지 않았지? 절대값 붙은 부등식 중에 빨리 풀 수 있는 유형. 양변에 플러스 3까지 더해주면 x의 범위 완성. 그 다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양 끝에 미지수가 k라는 문자가 하나로 잡혀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중점 또는 길이 둘 중에 하나 일정한 값이 있나 봐야 되네. 지금은 중점이 일정하겠네. 왜? 중점은 더하는 연산이죠. 둘이 더하게 되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k가 사라지고 몇이야? 3이네. 가운데 3 낀 영역이야. 3 기준으로 이렇게 그런 영역.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 그럼. 중점이 3인 구간인 거 확인 됐고, p는 이게 부등식이 아니네. 방정식이네. 그냥 풀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인가? 맞네.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0이다. 따라서 지금 p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딱 두 개네. 됐냐? 즉, 요 두 개가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수직선 그립시다. 수직선 그려줍시다. 자, 이거 먼저 그리자. 가운데가 3인 영역인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양옆엔 다 색칠이네. 3-k 3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영역 됐냐? 이 안에 얘네 둘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치? 파란색으로 넣을까? 자,
그러니까 3이니까 6은 한 요쯤에서 3칸 간격으로 6이 여기쯤에 위치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좀 더 거리가 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쪽만 보면 되네. 여기만 들어오면 여긴 자동일 것이야. 이 노란색은 3을 낀 영역이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 거지. 됐나? 따라서 이 부분만 보고 받아쓰기 갑시다. 3-K랑 마이너스 2랑 그림을 보면 얘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이렇게 되는 구간. 자, 여기도 색칠이고 이것도 점, 당연히 색칠이니까 올라타도 나가는 게 아니야. 올라타도 돼. 따라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이게 실은 뭐 당장은 뭐 그냥 막 이렇게 중점이 3이고 자시고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어쨌든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풀어도 이 정도 수준이면 상관없긴 해. 대신 중간에 접속사는 확실히 해야지. 그냥 내가 뭐 중점이 3이고 여기 안 봐도 되는데 여기도 그냥 보는 방법으로 그냥 푼다면 아마 이렇게 되겠지. 그래도 답은 나와. 접속사만 확실히 하면. 여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둘은 당연히 무엇이야? 동시 성립이어야 하지. 그냥 이렇게 풀어도 안 되진 않아. 그래서 이거 풀면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 풀어주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라 결국은 그려보면 알겠지만 3보다 크거나 같다. 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동시에 겹치는 영역은 결국은 여기라. 결국은 얘야. 이거 필요 없어. 그래도 되긴 하지.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러면 중점 확인, 뭐 길이 확인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은 거의 습관처럼 몸에 배셔야 됩니다. 알겠지? 시험 때 얼마든지 저런 걸로 뭐 변화구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잊지 말고 계십시오. 454번 수직선 많이 힘들어하니까 454번 한 번 더 해볼게. 나머지는 잘 풀어서 또 질문 준비해서 와봐. 딱 여기 그냥 딱 수직선에서 이렇게 딱 기말 때 하는 거 1차 부등식에서 했던 거 그런 거 때문에 많이 틀리지. 자 일단 화살표부터 보내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R이기 위한, R이기 위한 메인이 P네. 메인이 P고 R이 보조인데 필요 조건이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가 메인이네. Q가 메인. R이 들거지. 충분 조건이라 메인이 써야 되는 이런 방향인 거네. 됐나? 즉 위에다 쓸까? R이면 P이다랑 그 다음 Q이면 R이다를 알고 있는 상태. 됐지? 자 이제 또 색깔 입혀서 하나씩 잘 해볼까? P를 노란색으로 합시다. Q를 파란색으로 그립시다. R을 R을 하얀색으로 그립시다. 자 그럼 이제 색깔도 입혀볼까? 요게 P가 노란색, Q가 이렇게가 되겠네. 됐지? 화살표 어디 갔어? 연결되냐? 연결되지 않냐? 연결도 되네.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자, 그럼 그립시다. 대빵이 P가 대빵이네. P가 제일 크네. 자, P 그리러 가자. P 저거 절대값 붙은 거죠? 저렇게 절대값 붙은 거면 잠깐만.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A보다 멀다인 영역이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잡히는 거지. 됐냐? 얘 또한 특징이 가운데가 0이야. 어쨌든 정중앙에 0 하나, 원점 하나 딱 찍어주고 같은 간격으로 A가 제일 넓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좁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잡자. A가 지금 제일 넓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줍시다. 이러면 요 노란 영역이 다 P가 되겠네. 됐지? 가운데 원점. 자, 그 다음 들어갈 게 R이 일단
R 넣자, R.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된 영역이니까 요거는 그럼 당연히 0 기준으로 음수 쪽인 여기 들어와야지. 여기 들어와야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넉넉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5보다 크다는 당연히 여기여야 하니까 간격 맞춰주자. 여기를 마이너스 5로 잡았으니까 한 요 정도는 잡아줍시다. 요쯤은 잡아주자. 이렇게 하면 일단 완성됐냐? 약간 퍼즐 놀이 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 이제 Q 집어넣어야 돼. 마지막으로 제일 좌밥 Q 넣어야 되는데 Q가 지금 어떻게 생긴 영역이냐면 이렇게 생긴 영역인 거지, 그치? 이거야. 얘를 하얀색 안에 쑤셔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아까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는 이 파란 게 들어갈 수가 없어. 중간에 삐져나와. 그러니까 파란 걸 하얀 거 안에 넣으려면 어쩔 수 없지. 일로 올 수밖에 없네. 이렇게만 와야 하네. 그치? 이래야 하얀 거 안에 들어가지. 여기 뭐 삐고요. 따라서 그림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네. 됐냐? 다 그렸으니 부등식 좀 써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 안 써도 되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얘랑 얘의 관계나 얘랑 얘의 관계는 여기만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 되지. 됐지? 등호 들어가도 되고 좌우 바꿔서 넘겨서 써주시면 이렇게 하나 됐냐?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럼 여기는요 쓰던가 대신 중간에 접속사나 확실히 해. 엔드다. 엔드라서 결국 그려보면 얘만 겹쳐. 이거 안 되고. 근데 이런 것 좀 그림으로 파악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칭인 거 성질 잘 파악해서. 그 다음 B는 오히려 여기를 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네. 따로 쓰면 이렇게 돼야 되네. 됐지? A는 최대값이 2고 B는 최소값이 5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증명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증명은 아마 결국 여기를 시험 대비를 한다면 여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은 빈칸 나온다면 빈칸 채우기로 많이 물어볼 건데 일단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좀 하고 갑시다. 일단 여기 용어 정리부터 뭐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다음 중 뭐 정리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요 의미 좀 잘 파악합시다. 실은 이렇게야. 이렇게 정확한 단계가 있어. 정의, 증명, 정리 이런 단계가 있어.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정의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그 문장의 뜻이야. 뜻이야. 뜻.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약속한 것들 그런 거. 아까처럼 충분 조건 이런 것도 내가 외워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 왜? 이건 정의한 거거든.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근데 실은 여기서 또 이제 도형이 약해가지고 정의 저걸 모르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정삼각형의 정의가 뭘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의라는 건 그런 거야. 너네들이 만약에 이제 사촌 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걔가 막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삼각형을 배웠어. 너한테 와서 물어봐. 누나, 정삼각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때 해줘야 될 말이 정삼각형의 정의를 말해줘야 되지. 뭐라고 말할 거야? 정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60도야 이럴 거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야 라고 제대로 설명해 줘야지. 그지? 그런 식으로 정의는 말 그대로 얘의 뜻, 정삼각형의 뜻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지? 그럼 아까 말한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60도다는 정리구.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가 정의.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뭐 또 해가지고 근데 내각의 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인 과정을 보이는 게 증명.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 따라서 정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60도다. 이게 정리. 이런 흐름인 거야. 됐냐? 이등변 삼각형도 그래.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성질들이 좀 있지. 꽂으면 여기가 이등분이 되며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그러면 정의.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등변, 아니 문자 말의 뜻이들 이등변, 변 두 개 똑같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의. 자, 그럼 이제 증명. 예를 들어,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말로 아래 끝각, 양쪽 끝각의 각의 크기가 같을까?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꽂아가지고 이렇게 쪼개면 여기 90도의 공유의 뭐 RHS 합동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증명. 그래서 정리.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은 아래쪽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정리. 됐냐? 대충 무슨 관계인지 알겠지? 아, 왜 정리하면 유명한 거 알고, 유명한 거 자네들 아는 거 뭐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있잖아. 이게 왜 정의가 아니라 정리일까? 직각삼각형의 정의에서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정의에서. 이제 자네들이 아마 중3 때 배웠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증명법이 되게 뭐 유클리드 증명, 뭔 증명 많지.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증명을 해서 끝! 따라서 그럼 빗변의 제곱이랑 두 변의 길이의 합의 제곱이 같구나 하고 나온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 그치? 관계는 이러하니까 참고로 알고는 계시고. 됐냐? 됐지?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서는 이제 증명하는 증명 기법들을 몇 개 배울 건데 이미 몇 가지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은 명제를 증명할 겁니다. 명제가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잖아. 즉 다음 명제가 정말로 참인가 참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증명이야. 그렇지?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어. 증명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대우법을 이용한 증명이 있습니다. 왜? 아까 대우가 뭔지 알았지? 문제 풀 때도 썼어. 이 P면 Q이다라고 써있는 문장에 참, 거짓, 유무를 판단하려는데 애가 생긴 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시작하기가 좀 그 시기 할 때 썼던 방법이 뭐야? 대우를 써서 얘가 참인지 우리가 그렇게 놓고 문제를 풀었잖아. 맞지? 즉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됐냐? 간단하지? 그래서 증명을 해볼게. 그래서 아마 증명은 하더라도 빈칸 채우기를 대비하게 될 건데 당연히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제 빈칸을 교과서에 빈칸 문제가 교과서에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 학교 선생님이 빈칸을 막 딴 데 뚫어 놓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잘 대처하려면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지. 따라서 요거 한번 증명하는 과정을 아주 대표적인 증명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시험 기간 때는 이제 그런 거 몇 개는 좀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거야. 아마 여기까지 중간고사 들어가진 않을 거야. 아마 뭐 웬만한 학교가 중간고사는 보통은 이제 집합에서 끊는데 명제 들어간 학교들도 있거든. 이제 너네들이 나를 알려줘야지. 하여간 시험 때는 이제 그래도 증명하는 걸 몇 가지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될 거야. 대표적인 증명 몇 가지는. 보자. 자연수에 대하여 이거는 배경 깐 거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십시오. 뭐 대우를 쓸 때 부정할 때 막 쟤도 부정해서 막 자연수가 아닌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약간 그냥 전체 집합 설정해 준 거야. 증명해야 될 본 명제는 요 다음부터지.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요거도 짝수다. 지금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지. P면 Q이다. 됐지? 그래서 이대로 증명할까 아니면 대우 쓰는 게 유리할까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보통 이렇게 곱한 덩어리로 얘가 짝수다라는 출발보단 낱개로 A는 뭐고 B는 뭐고 이런 식으로 증명은 출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대우를 써서 증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명제에 말 그대로 대우를 써. 그러면 이제 not Q이면 not P다가 되지. 그럼 얘가 대우를 쓰면 어떻게 돼? A 그리고 B가 짝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세계에서는 자연수라는 세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짝수가 아니면 홀수 해도 되죠. 지금은 홀수 해도 되지. 자연수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짝수가 아닌 거를 홀수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네. 됐지? 따라서 얘를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면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이 되는 거고, 얘를 부정해서 뒤에다 붙이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 즉 위의 명제를 그대로 증명하기보단 대우를 써서 이러고 증명을 시작하는 방법, 이게 대우법. 그리고 이러면 편하잖아. A가 홀수다, B가 홀수다. 따라서 A랑 B를 세팅을 할 수가 있지. 홀수 세팅을 어떻게 할까? 짝수 세팅은 어떻게 하냐? 공수 1에서 경우에서 할 때도 가끔씩 한 적 있고 그래. 짝수가 소위 말하면 2의 배수잖아. 그래서 짝수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젠 증명해야 되잖아. 원래 이렇게 네가 뭔가 어떤 새로운 문자를 추가하면 항상 그거의 수의 범위를 써줘야 되거든. 됐냐? 이것도 꼭 써줘야 돼. 됐어? 자, 그럼 홀수는 어떻게 잡으면 돼? 홀수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거 아니면 빼기 1을 붙이면 되겠지. 맞냐? 따라서 A가 홀수기 때문에 이 M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1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줘 볼게. 이렇게 세팅해 봅시다. 됐냐?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랑 더하기 1일 때랑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요 M의 범위.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여기는 M에 0 넣어도 돼.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 세팅이 되는 게 아래쪽 세팅. 위의 세팅은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 안 되고 1부터 넣어야 홀수가 정상으로 들어가지. 마이너스 1로 하는지 플러스 1로 하는지 차이점은 여기 뒤에 여기에가 달라요. 지금은 그냥 다 자연수 세팅을 위해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자, B도 잡아줍시다. A가 홀수다. 홀수 세팅했고 B도 홀수래. 얘도 그럼 홀수 세팅을 합시다. 요거도 이제 잡아줘야지. 그럼 얘도 요 자연수. 시작이 반이라고 세팅 다 했지. 끝났어. 곱하면 홀수인지 이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합시다. 곱해. 곱하면 홀수인지 이제 진짜 두 눈으로 확인할 차례네. 진짜로 곱합시다. 잘 전개합시다.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m.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n.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1. 됐냐? 위에다 쓸게. 자, 그래서 홀수인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럼 얘 생긴 걸 보면 2로 묶어낼 수가 있지.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2를 인수분해 하듯 딱 묶어내면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뒤에 1이 남을 거야. 자, 요 모양이 나왔으면 증명 종료. 따라서 여기다 써. 따라서 A, B는 홀수다가 되는 거야. 됐냐? 여기서 뭘 더 니들이 안 해도 돼. 2 곱하기 더하기 1 형태잖아. 더하기 1이 붙기 전에 2 곱하기 요게 이제 짝수 모양이지. 이 상태로 더하기 1이 붙었잖아. 그치? 홀수야. 니들이 구구절절 안 써도 돼. 이 모양 나왔으면 증명 종료입니다. 아, 홀수구나. 끝난 거야. 됐냐? 막 하나부터 10까지 너네들이 다 증명할 수는 없어. 고등 과정에서는.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어디까지 해석 기하학 쪽 그냥 해석학 쪽 가가지고 1 곱하기 0이 0인 거부터 다 증명해야 돼. 증명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학교 가서 하시고, 고등학교에서는 멈출 땐 멈춰라. 이런 모양. 즉 다시 말해 어떤 숫자를 여기 어떤 수를 내가 고쳤더니 2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1 모양이 나왔으면 얘가 홀수인 건 니들이 증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끝내면 돼. 아, 홀수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러면서 증명이 끝. 전체적인 흐름을 잘 봐주시고. 됐냐?
해서 이렇게 증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특히 요런 거 있지. 요런 기법들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공간? 여기 공간쯤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양 몇 가지는 좀 써 놓으십시오. 이미 지금 보여줬지만 증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짝수 표현하는 방법. K는 일단 난 K로 쓰지만 아까도 봤지? 문제 풀 때에 따라 문자는 자유롭게 바꿔 써도 돼. 중요한 건 이런 거 꼭 써줘야 돼. 자, 그 다음 홀수 세팅하는 방법이 이 K-1. 요거는 이제 K가 자연수인 버전의 모양. 잘 쓰진 않지만 참고로 알고 있어. 나중엔 많이 쓸 수 있고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 요렇게 세팅해도 돼. 이러면 K, 이거 그냥 한글로 쓰자. 그 0을 포함한 자연수를 우리 저기 경우에서 할 때 본 적 있을걸? 이렇게 표현하지. 의미 아닌 정수. 이게 이제 0, 1, 2, 3, 4 이런 애들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홀수 세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보통 그냥 똑같이 자연수 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해요. 또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짝수가 이건 쓰지 마. 짝수가 쉽게 말하면 짝수가 다른 말로 하면 2배수지. 맞지? 그럼 자연스럽게 짝수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은 3의 배수도 세팅할 수 있어. 3의 배수 그럼 어떻게 세팅하면 돼? 이렇게. K는 자연수. 이렇게. 됐냐? 자, 그럼 홀수는 뭐야? 홀수는 바꿔 말하면 2배수가 아닌 수야. 또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다시 말해서 3의 배수 세팅법이 있다면 3의 배수가 아닌 수 세팅도 있어. 일단은 이렇게 쓸게. 당연히 다른 말로 하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배수 세팅이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잘 써놔. 여기 홀수처럼 3의 배수가 아닌 수도 세팅하는 방법은 크게 일단 자연수 범위로 먼저 보여주자면 2개 세팅해야 된다. 왜냐면 2의 배수가 아닌 수는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수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두 가지 모양을 잡아야 돼. 2개 잡아야 돼. 2개. 자연수 범위로 먼저. 됐냐? 이게 1, 2, 3, 4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2, 5, 8. 3으로 나눠 나머지가 2인수가 여기에 표현된 거고, 이거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수가 여기 표현된 거야. 됐냐? 이렇게 세팅하기도 하고, 당연히 의미 아닌 정수 들어가는 버전으로 이렇게 세팅하기도 해. 이렇게 되면 K는 0부터 들어가는 세팅이야. 의미 아닌 정수 세팅. 됐냐? 일단은 이렇게 쓰는데 당연히 확장해서 4의 배수 세팅은 4K. 4의 배수가 아닌 수 그러면 3개가 잡혀야 되는 거야. 됐지? 이 배수 세팅을 조금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 거다.